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 국가직 모의고사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시험을 보는 데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 10분에서 12분 정도로 풀고 나머지는 다른 시간에 안배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전략을 잘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사회를 가지고 합격생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만점을 맞아야 붙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평가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이거 시험이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는 지방직 준비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이거는 시사적인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에서 석패율 제도라고 비례대표제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그것이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거는 그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지역대표제라고 하는 데서 비례대표제랑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어떤 친구가 장혁닷컴에 바로 질문을 올렸어요. 이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대표성을 띠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이번 시험에 그게 나온 거죠. 그죠? 여러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비례대표제야, 1인 2표제야.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건 의미가 없잖아. 2번 잘 보십시오. 권역별로 선출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저기서 말하는 권역별이라고 하는 얘기는 서울시를 퉁 쳐서 20명, 경기도를 퉁 쳐서 10명 이렇게 뽑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뽑습니까? 아니잖아.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뽑잖아요. 우리 지역대표를 뽑을 때 일컬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서 소선거구제로 뽑는 사람 246명에다가 전국 선거구라고 하나를 더해서 247개의 선거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게 되는 거야.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돼? 전국을 한 개로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대표성 절대로 쓰면 안 되지. 이거 말을 쓰면 안 되잖아. 지역에서 선출되는 게 아니잖아. 전국을 하나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동작구라는 지역에서 대표로 그 사람이 국회로 왔다고. 그러나 그 사람은 지역 대표로 일하나? 아니지. 지역 대표성을 띄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 선출되어 와서 국회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성격이 되는 거고, 선출을 할 때는 지역에서 당선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원은 절대로 지역대표성을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는 지역대표성이 없다, 이래야 맞는 거야. 약하다가 아니지. 그렇죠? 지역대표성이 비례대표제는 아예 없다라는 말을 써야 맞는 겁니다. 나머지는 읽으면 되는데, 특히 1번하고 4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동시에 접목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지역에서 당선돼야 되는 사람이 표를 어느 정도 얻었어.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20명, 30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비례대표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석패율 애석하게도 패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 해? 안 하잖아. 우리는 완전히 지역대표 따로, 비례대표 따로 이렇게 돼 있죠. 지역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비례대표원으로 국회에 가는 건 우리나라에는 없잖아. 그런데 지금 그걸 하려고 국회에서 준비 중이잖아. 여러분 이거 알아? 하는 걸로 낸 거예요.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1번과 4번의 의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다음 문제 갑시다. 시사적인 내용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야, 국민의 대표야. 국회의원의 성격은 국민의 대표로서 일하는 거죠.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우리 동작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시 의원이나
동작구 의원으로 출마했어야 돼.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 안 되지.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문제로 가시죠. 2번. 여러분 2번에서는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 이거야. 이게 답이잖아. 그런데 국가기관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저기의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헌법기관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 헌법재판소 3명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국가기관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들은 요걸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말로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국정감시통제라고 하는 말을 써서 우리는 요거와 요거 두 가지를 딱 묶어서 한꺼번에 쓰는 말이 일반 국무에 관한 권한. 이렇게 여러분들은 쓰실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 국무에 관한 권한을 놓고서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거야?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잖아.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날 수 있단 말이야. 항상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 국무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입법, 재정에 관한 권한 구별할 줄 아는가 하는 거를 내는 거야. 지금 현재 국무총리를 하시는 분을 야당에서 야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 볼래?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국정감시통제에 들어가는 거겠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시죠. 지금 여기서는 수준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이거야. 아테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직접 민정치를 구현했다. 다 알지. 아테네는 그러니까 대표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1번 시민들의 대표 말이 안 되지. 시민들은 다 참여했단 말이야. 저기서 이야기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여자 외국인 노예를 제외한 자유민 가운데 일정한 연령에 달한 사람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시민은 누구나 참여해서 직접 토론과 결정을 했잖아.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대표라는 말을 쓰면 간접민주정치로 가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무조건 틀린 거야. 2번 간접민주정치잖아. 정당정치, 의회정치 뭐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대표제잖아. 그러니까 저것이 대의정치, 간접민주정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세 번째, 추첨제는 전문서보다 공직 담당의 기회 평등.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이제 딱 보고 이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저기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저기 전문성이라는 단어예요. 아테네에서 전문성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만이야. 여기 잘 들으셔야 돼. 봐봐. 여기서 아테네는 우리가 민회평의 민선재판소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직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평의회 구성원이지. 평의회가 집행기관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봐서 평의회 구성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평의회 의원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바로 이것이 집행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는 공무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민선재판소에 있어서 재판관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 재판관과 더불어서 처음엔 재판관만 있었어요. 처음에는 바로 오늘날 배심원 제도라고 하는 배심원이 이때는 없었어. 그런데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 못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배심원을 만들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재판관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오늘날 배심원 어떻게 합니까? 저 똑똑한 사람들 뽑아? 아니잖아. 무작위잖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와 같은 재판관과 공무원 여기 모두 다 이 사람들은 추첨제와 윤번제가 적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추첨제가 윤번제가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저 사람이 똘똘해. 저 사람을 우리가 엘리트로 만들어야 된다.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저 사람이 똘방똘방하니까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을 탁월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아테네 때는 그런 게 되지 않았어. 다 자유민은 비슷해. 누가 해도 똑같아.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탁월성에 대해서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유사성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때는 유사성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결론이 여기에서 공직 담당의 기회를 평등하게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바로 유사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론할 때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했던 거야. 다음엔 이런 내용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약간 수준 높게 내면 나오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는 말을 딱 쓰게 되면 여기다 쓸 수 있는 말은
탁월성의 원칙이라는 말을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의 공직자들을 뽑을 때에는 유사성의 원칙이 적용된 추첨제란 말이죠. 그 세 번째 맞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단어는 추첨제는 이거를 적용했다. 맞잖아. 대체 마지막에 있는 거 잘 봐요. 전쟁과 관련된 직책이나 재판관의 배심원 선출에는 여러분 재판관의 배심원 선출은 이거야. 그러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야 요번엔 네가 지휘해. 그러면 망했네. 그렇게 아니잖아. 그래서 전쟁은 전략 해본 사람이 잘해.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만은 여러분 능력을 중시해서 바로 뭐를 강조하는 거야? 탁월성이 적용됐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건 1번, 2번, 3번에서 단칼에 끝낼 수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 3번과 4번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응?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4번의 전쟁 관련 직책은 뭐가 적용됐나? 탁월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야.